다음 발표는 전국농민의 총연맹 국영연맹의 김재영 사무국장님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자료로 자세한 내용들을 많이 넣어서 자료를 많이 참고해 주시면 되고,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농업 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좀 구구절절하게 농민의 처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7월 우리 나이로 38살이 된 청년 농민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9수라서 좀 슬프네요. 제목은 특수공무 집행방해였습니다. SS기라고 하는 작은 농기계를 실은 트럭을 가지고 농민대회에 참가했고 경찰의 제지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붙인 제목이었습니다. 장갑차도 탱크도 자전거도 킥보드도 다 달릴 수 있는 도로인데 농기계를 고사하고 농기계를 실은 트럭조차 다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참 이상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한 일은 지난 12월 남태령에서도 있었습니다. 16일부터 20일까지 경찰의 호의를 받으면서 잘 올랐던 농민들 모든 것을 막은 차벽에 분노했습니다. 왜 서울만 안 돼? 또 잡혀가겠구나. 하지만 남태령에서 우리는 차벽과 차별 혐오를 넘어 무조건적인 연대의 장을 열어냈고 우리가 말하는 사회의 일면을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회가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회에서 농민들에게 벌어지는 이상한 일은 참 많습니다. 기후재난으로 생산량이 줄어서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나서서 때려잡고, 가격이 떨어지면 농민이 많이 생산해서 그렇다고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아파트. 네, 도시 아파트 많이 지어서 미분양 사태가 나면 정부는 사줍니다. 그리고 아파트 값이 폭락하면 어떻게든 다시 올리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대체 왜 농민들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하는가? 수입 농산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식량 자급률 40%, 곡물 자급률 20% 내외에 불과한 식량 수입국이고 식량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2027년까지 식량 자급률 55%, 곡물 자급률 27%까지 높이겠다고 목표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정책은 이 목표하고는 정반대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밥상 물가를 핑계로 저관세, 무관세 수입 농산물을 무차별적으로 들여오고 그나마 자급률을 받치고 있는 쌀의 생산마저 줄이고 있습니다. 쌀 가격 하락과 공급의 문제를 근본 문제인 수입 쌀은 그대로 두고 벼재배 면적 강제 감축이라는 대응으로 정부의 이 대응을 보고 있으면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대책을 해경을 없애는 걸로, 그리고 양성평등이란 기조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웠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만물 모두 다 파는 사람이 그 가격을 결정합니다. 자동차도 휴대폰도 라면도 만들어 파는 사람이 그 가격을 결정하는데, 농산물은 파는 농민이 아니라 사는 유통업자들이 그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사과, 금대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 농민 중에 돈 번 사람이 없습니다. 일찌감치 사들여서 미리 쟁여놨던 업자들만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락시장 유통법인들이 한 해에 벌어들인 순이익이 수백억입니다. 농민이 농사로 버는 농업소득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떤 개입도 하지 않고 부익부 빈익분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는 농민들에게 정말 이상합니다. 농민들에게만 이중잣대를 작용하고 기후재난도 식량 위기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농업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없으면 식량이 없고 식량이 없으면 국민이 없고 국민이 없으면 국가가 없습니다. 농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임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식량 주권과 국가 책임 농정의 가치를 담은 농민기본법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농민기본법은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이 조건에 맞게 식량을 생산할 권리, 즉 식량 주권을 이념으로 하고 식량 주권의 실현을 위한 국가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속에 있는 가짜 농민이 아니라 실제 농사 짓는 진짜 농민을 농업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위해 농민을 새로 규정을 합니다. 여성 농민을 공동 경영주가 아니라 동등한 농업 경영주로 인정하고 생계를 위해 부업을 갖더라도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직접 주요 농산물을 수매하고 조절하여 가격과 소득을 보장합니다.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임차농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농촌을 도시와 동등한 생활기반으로 발전시키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외에서 통상정책을 수립할 때 식량 주권과 식량 자금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남북 공동 식량 교육 및 남북 공동 농업 정책의 단계적 실현을 위한 통일 농업을 준비합니다. 농업과 먹거리,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식량 주권 실현 그리고 농민기본법 제정을 향해서 지금도 현장에서 농민들은 철저히 싸우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 관심 가져주시고 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농업 대결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남태령 대첩 때 거대한 소수들의 연대를 함께 만들어 내셨던 것 같고요. 저분은 이제 SSG 싣고 가다가 잡혀가가지고 집행유예 받아가지고 남태령 또 잡히면 어떨까 마음을 졸였었는데 다행히 시민들이 보여줘가지고 안전 탈락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남 자주통일평화연대의 양미경 집행위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경남 자주통일평화연대 이름이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6.15 공동선언 실천 경남본부가 작년 7월에 전환된 조직입니다. 오늘 저는 두 번째 의제였던 전쟁 없는 평화체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페이지에 가시고 84. 이번 내란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본 사항이 우리나라 이제 전쟁이 날 수 있었구나 하는 이 마음이 다 절실하게 느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말로만 전쟁 위기, 그 다음에 아는 사람들만 좀 아는 이런 전쟁 위기가 이번을 통해서 온 세상에 다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들 세계,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세계는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로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의 첫걸음,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한 배경은 말씀드렸다시피 비정상적인 통치자가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확실히 봤습니다. 내국 전단 살포하는 것, 확성기 방송하는 것, 군사훈련하는 것, 여러 가지 전쟁 준비를 해왔다는 게 쏙쏙 드러나고 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안다 하더라도 이렇게 계엄까지 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이번을 통해서 절실하게 알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분단 체제 속에 있습니다. 정전 협정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대적 대결, 적대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특히 남에서는 국가 화해하고 협력하자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범죄시하고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살아있어서 감시하고 통제하고 법으로 다 규제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빨갱이다, 종북이다, 무엇이든 올가미를 씌우게 하는 이런 분위기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분단 체제입니다. 이걸 높이지 않으면 평화로운 나라로 올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있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평화로운 체제로 갈 수 있을까? 당연히 통일이 마지막으로 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위한 걸음에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평화협정 체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전협정은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었을 때는 적어도 장치는 된다. 우리 국민들이 다 봐왔던 70년 동안 전쟁 안 일어났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나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아서 너무 먼 이야기지. 했던 게 그 전쟁 불감을 이제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평화체제를 이야기하고 평화협정 이야기했을 때 훨씬 더 앞으로 한 걸음씩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화협정만으로 되진 않습니다.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이나 법이나 제도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분단 체계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평화협정을 시작으로 이런 것들을 다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에는 통일로 가는 이제 마지막 단계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민생 문제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다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바꿔야 될 일이긴 하지만 전쟁은 파멸입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장치는 정치권에서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왔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는 세계에서는 새로운 정치가 들었을 때는 반드시 인간 체제를 없애는 평화협정을 먼저 체결해서 통일로 가는 길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평화를 바라는 모든 분들이 그 길에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개혁 사태를 통해서 전쟁 도발은 북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미친 사람들이 하는 걸 국민들이 똑똑히 알게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만창진 시민 모임의 정감숙 활동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읽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면서 우리 사회 어느 한 구석도 타격 있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반민족, 반역사적 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을 겪으면서 다시는 퇴행하지 않을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다짐을 하고 그에 따른 주제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윤석열은 집권과 동시에 한일 외교에 집중했고 일제강점기 동안에 입었던 인적, 물적 피해를 더 이상 일본 정부에게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확연한 친일 세력에게는 뉴라이트를 기용하면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 같은 윤 정부의 친일 시그널은 지방정부와 사회 곳곳에 뚜렷하게 전달되었고 역사 부정 세력들의 준동을 불러왔습니다. 역사 부정 세력들은 언론을 비롯한 공적 미디어로까지 넘어와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일본군 위안부 관련 운동단체와 활동가들을 향해서 위선자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맥락은 무시한 채 토시나 단어 등 지역적인 것들을 들고 나와서 일본군 위안부 역사 전체가 허위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우리에게 경남 지역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위안부 역사관이라 하겠습니다. 역사관이 있었더라면 저들의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었고 위안부 역사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일본군 위안부 역사의 진실을 반증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상상도 해봤습니다. 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위안부 역사관은 전쟁의 참혹함을 직관적으로 배울 수 있는 상징입니다. 물론 지금도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 성폭력의 잔인함에 대해서 경각심과 평화에 대한 울림을 주는 상징물이긴 합니다. 위안부 역사관은 평화의 소녀상이 가지고 있는 상징을 포함하여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인 개념들을 체험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미 지난 몇 년간 우리 경남도민은 경남 지역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위안부 역사관 건립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었습니다. 건립의 당위성, 추진 방향, 여론의 호응 등 아주 구체적으로 실현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경남도민의 위안부 역사관 건립 영원은 마침내 경상남도 도지사의 도립 위안부 역사관 건립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020년 8월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립 위안부 역사관 건립은 조건부 수용이라는 경남도의 발뺌으로 도민 여론의 찬물을 끼얹고 말았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체에게 위안부 역사관 건립 조사 연구 용역을 맡겼고 당연히 부실 조사였고 위안부 역사관 건립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경남도에 제출하는 지경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현재의 경남도정은 지난 2023년 4월 위안부 역사관 건립 계획을 대기한다는 걸 공식화했습니다. 또 하나 경악할 점은 1차 용역보다 더 큰 예산이 들어간 2차 심화 연구 용역마저 1차 연구 업체에게 몰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2차 연구조사는 2020년 3월 지난해입니다. 사업 진행 도중에 용역이 폐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역사관 건립 추진위가 경상남도를 향해 책임을 규명하는 요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안부 역사관 건립 조건부 수용. 일본군 위안부 관련 전문 연구 업체가 아닌 연구소의 연구 용역 조사. 경남도의 일방적인 건립 계획 무산. 이렇게 이어지는 수순은 윤석열 정권의 탄생 그리고 이어진 지방선거의 결과도 분명히 작용했을 것입니다. 시쳇말로 정권이 바뀌자 위안부 역사관 건립을 염원했던 도민들은 깊은 좌절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 한 번 윤석열 퇴진과 동시에 사회 대개혁의 첫걸음으로 전쟁 없는 평화 체제 구축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위안부 역사관 건립을 제안드립니다. 10여 년에 걸친 경남도민의 위안부 역사관 건립 운동이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반민족, 반역사적 세력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회 대개혁은 미래 세대에게 평화와 역사 교육의 터전을 만들어 주어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은 우리 사회에 있을 곳이 없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위안부 역사관 건립이 안중모세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곧 우리 경남도민은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자라나는 세대가 보고 듣고 만지는 평화 그리고 만들어가고 채워가는 인권을 배우는 공간으로서 위안부 역사관 건립 운동을 새롭게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굳건한 개혁의 의지로 다시는 대해를 겪지 않을 평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